네, 이슈 플러스 계속해서 통상임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통상적인 임금,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적이고 일정한 기초임금을 말합니다. 네. 이 통상임금은 연장 근무,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네. 기아차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해 그동안 미지급했던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네, 뭐 가장 큰 재판 쟁점이 어떤 거였나요? 네, 민법상 확고 부동한 대원칙인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인데요. 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 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근대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네. 우리 민법 제2조 1항은 이 원칙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쉽게 말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당사자 간 일종의 이익 절충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 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 쟁점이 된 건가요? 네, 이 부분은 하급심 법원이 판단의 준거로 삼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봐야 하는데요. 네. 2013년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대법원이 2013년 12월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도 네.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요. 네,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했는데 소송이 계속 뭐 이어지고 있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당시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이 달았던 단서 조항 때문입니다. 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으로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네.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근로자 측의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 측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아차는 이 새로운 재정적 부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노조가 신의 측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기아차 주장을 배격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축이 있는데요. 네. 일단 노동자들의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이익을 기아차가 향유했다. 네. 즉 수당 지급의 원천이 되는 초과 근무로 기아차가 이득을 봤으니 노동자에게도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네. 경영상의 어려움은 기아차가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쉬운 판단은 아닌가 보네요.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네, 기업마다 또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일례로 광주고법은 최근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신의 측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사측에 노조원들이 우리 돈부터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신의 측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네. 결국 뭐 그때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예, 현재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확인된 것만 115건에 이르고 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여러 있습니다. 네. 노사 간 신의 측의 범위와 용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해당하는지 또 대법원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불필요한 소송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